자,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우리 실기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기사는 앞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쭉 공부했던 어떤 이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필답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실기 시험도 실내 시험과 실외 시험. 그러니까 그 현장, 우리가 문제를,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기계를 가지고 외업을 다루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2차 실기 시험에 대한 얘기들을 다뤄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실기 작업형 시험, 여기에는 이제 그 외업 시험이 포함이 되는데 이제 시험 과목이 이렇게 보통 떨어져요. 자, 실무,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실무. 여기에서 주요 과목이 일단 관측하는 항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항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질공간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관측에선 세부 항목으로서 측량기계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각도, 그 다음에 거리 측량 요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높이 결정하는 거, 예. 그리고 야장 기입하고 점검하는 거, 이런 세부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좌표하고 높이 계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계산에 대한 결정, 보정,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계산 및 조정, 요것도 이제 실무 시험이죠. 예, 계획하는 거,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그리고 조정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물음이 나타나고, 물음이 주어지고, 우린 거기 답을 해야 돼요. 자, 지리공간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수치 지도 제작하는 내용,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 그리고 지리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각각 문제로 주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실기시험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실기시험, 외업, 복합형 검정 방법에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예. 측량 및, 이건 이제 일부러 한번 나눠봤습니다. 정보기사하고 정보산업기사. 그러니까 정보산업기사니까 좀 이상한데, 측지기사, 측지산업기사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방법이 이제 구분, 배점, 시험 시간, 채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일단 이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기사. 여기도 실기 필답과 실기 작업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산업기사에서도 실기 필답과 실기 작업형이 있고요. 자, 배점은 각각 실기 필답인 경우에 60점이 주어지고 시험 시간은 3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모아갖고 중앙에서 채점을 하죠. 실기 작업형인 경우는 40점 배점으로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70분이 주어지고요. 35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채점은 현장에서 바로 채점을 합니다. 네. 자, 산업계에서 똑같아요. 뭐 별거 시간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요 2시간 30분으로 예, 시험 기간이 좀 차이가 났죠. 역시 중앙 채점하고 그다음에 40점 만점으로 실기 작업형이 들어가면 요것도 70분. 이건 시간 동일합니다. 동일한 기계로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현장에서 채점하는. 그래가지고 100점 만점에 60점이 넘으면 기사건 산업기사건 합격을 하게 되어 있죠. 자, 이 합격 형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아무래도 이건 저기 측지 기사인 경우입니다. 산업기사는 여기서 제외했어요, 일단. 예. 산업기사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산업기사 문제도 기사 문제하고 거의 동일해요. 난이도만 조금 다를 뿐인데 굳이 산업기사를 굳이 보는 이유라면 자격이 안 되거나 아니면 경험을 해보거나 그 이유뿐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 기사로 올라가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대학생들한테 꼭 3학년 때 산업기사 시험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4학년 돼서 기사를 따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삼아서 보라 그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2001년부터 2018년까지 2018년 이 12년부터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가지긴 갔어요. 그래도 일단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한 2,000명이 넘게 응시를 하죠. 예. 하지만 여기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1,200명이 조금 넘는 시험 응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한 400명 정도 되는. 자, 이걸 퍼센티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약 거의 40%하고 50%에 밀집되는, 이거는 왜냐하면 일단 1차 시험에서 한번 걸러졌잖아요. 그 다음에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2차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1차 합격률 30몇 %보다는 훨씬 높은 합격률이 나타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합격률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주로 이제 이 합격을 좌우하는 거는 기계 조작이다. 즉, 현장에서 기계를 놓고 좌표값, 측량값들을 얻어내는 거다라는 얘기죠. 네, 합격률은 이 정도 됩니다. 자, 일단 두 가지가 있었어요. 외업의 필답형이 있고 외업의 실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답형 같은 경우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오겠죠. 출제 분야는
관측과 배석 5차론에서 얘기들이 많이 다뤄질 거고 삼각 삼변 측량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각 또는 우리가 트래버스 측량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수준 측량, 레벨 측량, 그 다음에 GNSS 면체적 측량, 그 다음에 노선 및 기타 측량, 그 다음에 사진 측량 원격 탐측에서 이제 문제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GIS에서도 지리공간 정보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주요한 사항들은 이제 이 필답형의 비중이 그 차등을 두기 위해서 각각 배점이 틀려진다. 그거가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점점 GIS하고 GNSS 쪽이 점점 비중이 커진다는 거. 이것도 현대 측량으로 넘어오면서 그 트렌드로 간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계산하고 주관식에는 서술형이 있고요. 단답형이 있어요. 요거 유형을 혼합해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필답형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이미 실내에서, 즉,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이 여기 다 걸려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충실히 하고, 플러스, 여기 5차론에 대한 문제. 예, 그 다음에 삼각망. 그 다음에 레벨, 트래버스망. 특히 이제 망이 아니라 트래버스의 그 폐합 트래버스의 경우에 면적까지 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GIS, GNSS. 요런데 몇 가지만 여러분들 추가하면 앞에 배운 내용하고 요걸 합쳐가지고 요 필답 시험은 거의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요러한 몇 가지, 지금 설명했던 몇 가지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강의를 올릴 거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1차 시험부터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1차 시험을 붙으면서 공부했던 거기에 대해서 방위가 되는 여러 가지 계산법들이 바로 여기서 그대로 적용되니까 앞에 거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내가 더 추가를 해드릴 거예요. 그거만 딱 프레스 놓으면 아마 그 웨업 필답형 시험은 거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웨업 작업형이 문제예요. 요건 여러분들이 기계가 있어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보면 모르는데 그게 안 되면은 기계를 다루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자, 여기 시험 방법은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기사, 산업기사 동일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준 측량하고 토탈 두 개로 봐요. 옛날에는 그 수준 측량하고 각 측량하고 그 다음에 평판을 본 적도 있었죠. 근데 이게 다 뒤집어지고 다 빠지고 이제 딱 두 가지 기계만 시험 봅니다. 그래서 수준, 높이 측량하는 거, 레벨 측량하고 그 다음에 토탈 스테이션으로 각과 거리 좌표 따는 거, 그 다음에 두 점의 거리 계산하는 거, 이 정도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준 측량, 레벨 측량 같은 경우가 20분에 20점 만점으로 주어지고 35분 동안 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30분 시험 보고 5분 연장 시간을 줬어요. 그거 다 없앴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35분에 잘라요. 그 다음에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20점, 동일한 배점이죠. 얘는 참 다루기 되게 쉬워요. 어떻게 보면 기계가 좋아서. 또 얘도 시험 기간이 35분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연장 없어요. 이제는 35분에 끝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과거 레벨, 평판, 각 측량 요거 들어갔던 거. 요게 이제 2013년 이후부터 딱 두 개, 레벨하고 토탈 스테이션 요 두 가지로 갔죠. 앞에 평판 들어갔다고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평판 안 들어갔어요. 평판은 지적기사에서 들어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옛날엔 과제별로 3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30분 이렇게 세 개 주고 5분 동안 추가 시간을 줬는데 이제 그거 없어요. 35분에서 70분으로 딱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벨은 이제 기존 형태. 요거 11점 표고 또는 10점이 되는 경우인데 0번부터 10번까지 가든가 아니면 1번부터 10번까지 가든가 여기에서 표척 세워놓고 표고값 계산하는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토탈은 기본적으로 토탈을 2번 세우게 만들고요. 그래서 거기서 각각의 타겟에 대한 거리와 각을 재는 거, 좌표 따는 거, 또 다른 지점에서 거리와 각과 좌표 따는 거, 그 두 가지 이러한 형태로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과목 과제 중에 하나라도 빵점이 나오면 실격이에요. 과락하고 똑같은 거죠. 자, 이게 작업할 때 우리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측량기계 당연히 안전하게 다뤄야 되고 그 조심하게 망치지 않게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그 다음에 관측이 끝나면 꼭 제자리에 반납을 해야 되죠. 그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자기 기계를 들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친숙한 기계면 이게 훨씬 편할 수도 있죠. 예,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많이 썼던 기계가 있다면 그날 뭐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사정해서 빌려가서 시험 봐도 됩니다. 또 측량 기계를 설치하는 측점, 여긴
충격이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실제로 레벨 측량하는데 다리를 너무 넓게 세워놨는데 옆에 시험 보는 사람이 다리를 차고 지나간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칼부림 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적당한 거리, 적당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세우는 훈련을 꼭 해야 되죠. 충격이 없도록 기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험 과정, 필답형, 작업형 이거 모두 다 봐야 돼요. 하나라도 안 보면 빵점 처리가 됩니다. 실격이 돼요. 요것도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답, 요거 정말로 제가 아는 제자 하나가 샤프 펜슬로 야장 썼다가 빵점 처리 당했습니다. 반드시 검정색 볼펜이라고 써 있거든요. 반드시 검정색 볼펜을 쓰세요. 아, 이거 레벨 하다가 틀리면 어떡해요? 그럴 때는 연필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검정색 볼펜으로 베껴놓은 다음에 연필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항상 그렇게 해서 실수를 방지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항상 정정할 때는 또 감독관의 확인을 꼭 받아야 됩니다. 작업 시간 각 종목당 35분이에요. 요거 37분 만에 제출했다? 빵점 처리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작업 시간 엄수해야 되고. 자, 레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봐요. 그래서 각각 표촉을 쭉 세워놓고 기계를 보통 3번 정도 움직여가지고 0번부터 후시 보고 전시 보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이 전시 본 거를 다시 후시 보고 전시 보고 또 기계 움직이고 후시 본 거를 전시 본 걸 또 후시로 보고 전시 해가지고 요렇게 쭉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각각의 모든 요 집안들의 집안고를 결정하는 그러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요 실제 요렇게 벽에다 세워놓고 요렇게 시험을 봐요. 예, 실제 몰래 들어가서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네. 레벨 같은 경우는 이렇고 토탈인 경우에 토탈도 비슷하게 시험 봅니다. 자, 여기다가 기계를 세워놓고 나는 이제 이 선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프리즘 보고서 각도, 거리, 좌표 따고 그 다음에 이 프리즘 보고 좌표, 거리, 각도 따고 그 다음에 기계를 일로 올려와요. 옮겨와서 여기서 이 프리즘 보고 각도, 거리, 좌표 따고 이 프리즘 보고 각도, 거리, 좌표 따면 돼요. 그러면 나하고 동일한 시간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서 시험을 이렇게 3사람이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둘이 같이. 3사람이 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계를 너무 가까이 세워놓거나 이러면 내가 피해를 줄 수도 또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토탈 시험 현장인데 이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토탈 세워놓고 프리즘들이죠. 예, 그래서 관측하는 그러한 것들. 지금 여기가 이제 토탈이 올라갈 거고 프리즘이 이제 이렇게 각각 4개가 배치가 된 그 그림이에요. 이것들은 프리즘 같은 거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레벨을 관측한 경우에 레벨 야장을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측점 넘버 0부터 넘버 10까지 이렇게 하면 11개가 가는 거죠. 예, 이랬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채워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검은색 볼펜으로 쓰라 그랬습니다. 요거 이제 국가 야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토탈 같은 거는 이제 여기에 대한 야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면 채우고, 그 다음에 요거 채우고,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각각의 C2의 거리는 이제 C하고 E점에 XY 좌표가 나오면 루트 씌워서 제곱한 다음에 제곱한 거 빼줘가지고 루트 씌우면 거리 나와. 알죠? 피타고라스 정리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메꿔줘야만, 요거 간혹 까먹고 와요. 요거까지 메꿔줘야만 그래야 이제 실기시험 작업형 토탈 스테이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아까 필요한 앞에서 물론 이미 다 그 실기에서 그 내업 작업들은 계산 문제들은 거의 다 다뤘어요. 거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갈 몇 가지 뭐 삼각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폐압 트래버스에서 면적 구하는 것 같은 몇 가지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주어질 거고 남은 내용들은 앞에 우리가 공부한 거를 가름해서 거기서 따서 공부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물론 이 기계 세우고 그 실습하는 방법 역시 제가 제 강의를 올려놓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방법 없어요. 기계는 써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기계를 빌릴 수 있으면 비슷한 사이트 만들어 놓고 연습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내놓으면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문무를 겸비한 엔지니어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웨업에 대한 얘기를 실기시험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같이 해보죠.